안녕하세요. 2월 22일 서영권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배경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해외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도요타 그룹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도요타 그룹이 1등, 그리고 2등을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그 밑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제 3위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차를 수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이런 배로 운반하는, 수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매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글로비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운반선 요게 하루 사용료가 용신료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21년,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루 용선료가 1억 5,364만 원. 네. 굉장히 비싸죠. 물론 이게 지금 6,500대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3년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10배가 뛰었다고 하니까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서 이번에 또 배를 또 추가로 도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100대 이상으로 지금 80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100대 이상으로 일단은 이제 더 추가를 한다는 100대까지 만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몇 대 지금 추가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글로비스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 사업을 이제 아예 현대글로비스가 신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추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차량 운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책임지고 이쪽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회사에 지분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모습, 앞으로는 이쪽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배터리 사업에 추가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 앞으로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거라는 부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또 1,000주를 또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경영자가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1,000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2,000주였는데 또 1,000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단 경영진이 잘 아니까요. 그리고 또 요 뉴스가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미래에셋 최연만 고문이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죠. 이제 전에 회장이었는데 미래에셋증권 회장이었는데 이제는 물러나고 이제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사회이사를 맡는다라는 이게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하면서 이제 안건이 나오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이분이 현대글로비스의 사회이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쪽이 아니라 이런 증권 쪽 미래에셋 증권에서 회장을 했던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좀 맡아서 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글로비스 자체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그런 안건들을 좀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걸 맡아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룹 같은 경우, 일단은 그런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런 글로비스의 그 자리를 보시려면, 위치를 보시려면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좀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좀 복잡한데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다른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 종속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몽구 회장이 현대제철과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아차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단시간에 키운 그룹이잖아요. 그룹에서 굉장히 단시간에 키운 그런 어때 보면은 종목인데, 회사인데 요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그룹의 메인인데 요 지분을 별로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대모비스 근데 또 이거 보시면 요걸 보셔야 돼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현대차는 또 기아차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그러면 많이 갖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또 기아차를 지배하고 요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키포인트가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주 환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인데, 그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에 되게 풍부한 거에 비해서는 배당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주주 환원에도 약간 좀 다른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완전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현대모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나중에 지분을 매수할 때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매수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완전하게 이제 이런 지배 구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가장 유력한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우선 이 그 현대차 지분과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지분과 기아차 지분 요거를 이제 현대모비스로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그거만큼 이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받는 거, 그래서 지분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지분을 또 매각을 해서 현물 출자를 하든지, 뭐 매각은 안 하겠죠. 현물 출자를 현대모비스한테 해서 뭐 그만큼 또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분으로 교환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좀 이상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그대로 있고, 지금 상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랑 현대차의 글로비스랑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르는 게
그러면은 이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는 그대로면 떨어지진 않겠죠. 뭐 지금 주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대로면 이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더 많이 바꿀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 지분으로.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르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그대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세 종목,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런 주주 환원책을 많이 내놓고 고배당에 대한 부분이나 뭐 자사주 매각, 소각이나 이런 부분, 매입 소각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를 띄우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 외에 6인해서 총 50, 우호 지분까지 해서 50%예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죠. 네, 요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에 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 한 8.8%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매출은 매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양호한 모습. 이 정도는 뭐 양호한 모습. 뭐 작년에는 뭐 거의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죠.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년도에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최소한 한 30만 원 정도 선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PBR 측면에서는 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저 PBR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만큼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지만 그렇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당률이 한 3% 정도인데 이거는 추후에 지금 개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더 추가적인 고배당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고배당 쪽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예전에는 이게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3개월로 보면 외국인이 많이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으로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퍼가 이게 6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기아차, 현대차가 굉장히 급등했죠 최근에. 뭐 저 PBR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고배당에 대한 부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거기다 또 저 PBR 종목으로 또 엮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급등하는 모습 현대차, 기아차 그랬잖아요. 40% 막 50% 이렇게 거의 한 50% 올랐죠 막 40% 이상씩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물론 지금 급등 이후에 좀 숨고르는 형상이긴 하지만 형국이긴 하지만요. 예. 기아차도 오늘 또 2% 오르면서 최고가 오늘 또 갱신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비스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죠. 이 정도는 굉장히 뭐 오늘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다른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오른 종목을 미리 사서 기다리시는 게 제일 리스크가 없는 이거는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아직 안 올랐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을 이미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비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망할 리는 전혀 없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이 종목 갑자기 뭐 망할 리는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룹 내에서의 그런 독점적인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 걱정하실 부분이 없고요. 가장 이제 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인데 실적이 좋고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그런 부분 가격적인 조정은 이미 기간 조정은 다 끝난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좀 좋은 그런 정책 뭐 이슈가 뉴스가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만 원 밑에 19만 원? 네, 19만 원 밑에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19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19만 원 밑에서는 계속 그냥 모으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9만 원 라인에서는 계속 19만 원 밑에서 사면은 최고 베스트죠. 예, 그 밑에서 19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집하는 관점으로 좀 물량을 좀 늘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에 19만 2천 원을 드릴게요. 19만 2천 원 밑에까지는 19만 2천 원 요 라인이죠. 19만 2천 원 라인에서는 요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전 최고가인 33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3만 원 될 때까지는 그냥 물론 33만 원 이상 가요. 그런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33만 7천 원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33만 7천 원 전에는 안 파셔도 돼요.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있고 제가 너무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3만 7천 원 전고점에 대한 부분 33만 원까지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19만 2천 원 밑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저는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전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기아차에 대해서 뭐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기아차 뭐 제 방송을 물론 들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못해도 한 40% 정도 수익은 나셨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좋게 보는 기아차는 이미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기아차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요거는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물론 더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많은 거죠.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당연히 뭐 지금 뭐 조금 빠지던 말던 이런 거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더 가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아직 시동을 걸지도 않은 이런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서 비중을 좀 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거 딱 돌파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가에 매수해서 원래 가치가 되면 원래 내재 가치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른 또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의 핵심 원리거든요. 네,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너무 그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굉장히 핫했었죠. 퍼가 100이 넘어갔었으니까요. 뭐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급등주는 아예 쳐다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제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물론 테슬라도 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걸 그냥 쭉 들고 가시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가능한데 나중에 이미 급등한 종목을 중간에 들어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 생각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안전한 투자는
어떤 장이 뭐 폭락장이 오든 어떤 장이 오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높은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한 번도 현금 비중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주식 100입니다. 예. 왜냐면 정말 좋은 종목, 저평가된 종목은 장이 어떻든 폭락장이든 뭐든 간에 어차피 하방 경직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만 따라 사지 마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계좌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종목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만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오늘 방송 저 또 이렇게 또 말이 길어져 가지고 벌써 또 20분이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 방송은 한 1.5배나 뭐 2배? 2배는 좀 너무 빠른가요? 아무튼 뭐 1.5배 이상 뭐 좀 빨리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진 부분은 좀 패싱하시고 스킵하시고 좀 필요한 부분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